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 이 말이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그리고 검찰개혁 완수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수준이 특권 집단으로서의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검사 사유가 없어도 걱정 없는 세상, 우리 여야가 함께 만듭시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방상훈 간의 비밀 회동을 징계 사유로 추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청장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인면수심으로 사과 한마디 없이 그 자리에 다시 복귀할 수 있냐는 건데요. 이 아나무인의 사람에게 이런 말은 속위에 경일 낀 거죠. 그냥 잘라야 합니다. 더 뭘 봐줍니까?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청장의 첫 업무 지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수사를 자신이 직접 챙기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정부와 각을 세워 끝까지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건데요. 빨리 대통령 직권으로 해임 처리하는 게 마지막 방법일 듯 합니다. 징계위를 거쳐 해임을 시키더라도 항소를 청구하면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보통 이런 법정 싸움은 1년 넘게 진행되는 게 상례입니다. 물론 그때 돼도 검찰청장으로 복귀는 못하겠지만 자신의 정당성을 지켜보겠다는 몸부림인데요. 이래저래 날뛰는 멧돼지 한 마리가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또 이 일에는 기가 막힌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검찰청장 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차장이 윤석열이 복귀하기 반나절 전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에 대검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검감찰부가 어디인가요? 윤석열 청장을 감찰하고 조사에 징계 청구를 신청한 바로 그 부서인데요. 청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차장이 윤석열 청장에게 알아서 긴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 서서 측근처럼 같이 움직이다가 또 뒤통수를 친 셈인데요. 조 차장은 불과 이틀 전에도 윤석열 청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조직은 그냥 다 한 몸통으로 봐도 무방한 듯한데요. 개혁을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조남관 차장이 그랬고 고기영 차장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냥 그들은 그 밥의 그 나물, 변변상종인 거죠. 윤석열 검찰청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대검찰청은 인권정책관실을 앞세워 감찰부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반격인 거죠. 대검은 2일 최근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대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 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대검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청장의 직무배제 조치 발표를 한 다음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검 측에서는 법무부와 사전 교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청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반면 대검감찰부는 법무부로부터 압수수색 현장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감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인지사실, 대상자, 범죄사실 등 간단한 내용으로 사건 발생 보고만 했다는 건데요. 대검의 이번 조치는 진정에 따른 조사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감찰부가 진행한 윤 청장의 비위 조사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실제 윤 청장은 인권정책관실을 관할하는 대검 인권부를 통해 검찰 내부 비위 사건 감찰 및 수사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윤 청장은 지난 4월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와의 검은유착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를 통해 진행하도록 했고, 5월에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 관여한 검사의 위중교사 의혹 사건을 감찰부가 조사하려고 하자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윤 청장의 수사 지휘는 측근 비위 의혹으로 비화됐고, 한 전 총리 사건 개입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 지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사유가 됐는데요. 항상 같은 패턴으로 불법을 자행해온 겁니다. 윤석열의 반격이 시작된 날, 고기영 차관의 사의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임명했는데요. 하마평에 올랐던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쉽게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거죠. 현직 정당 정치인을 그 자리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격적으로 사임을 했는데 말이죠. 새 법무부 차관을 상당히 신속하게 내정을 했더라고요. 이용구 변호사. 네, 오늘 오전에 예.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에는 이용구 변호사, 판사 출신이고요. 올해 56살.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부 차관이 되면 내일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예. 4일로 예정된, 그러니까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사회를 봐야 됩니다. 빨리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이런 뜻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여권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는데요.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과도 동기인 셈이죠.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했는데요. 이로써 오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에 신임 차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사표를 낸 고 차관의 공석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었죠. 사전 인사 검증 없이는 하루 이틀 만에 차관급 인사 발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 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청장의 징계위 회부 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온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추 장관과의 면담 때 신임 법무부 차관 인선 구상과 법무부 징계위 개최 수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공유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추 장관은 전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문 대통령 주재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즉시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시는 분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원칙대로 절차와 순서에 맞게 윤석열에 대한 중징계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 수위가 문제일 뿐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수위도 해임이 아닐까 예측해봅니다. 이런 자를 더 놔뒀다가는 절대 안 되기 때문이죠. 목줄 풀린 성질 급한 100kg의 멧돼지 한 마리가 더 이상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전국 검찰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이 되자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서초동 검찰당의 대표임을 자처했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 대상자이자 징계 혐의자입니다. 국민께 사과 한마디 없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윤 청장의 오만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 행사를 통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이를 방증합니다.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야당은 확인되지도 않은 검찰발 정보를 인사청문회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에 이어 최근 착수한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수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례입니다. 윤 총장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과감한 정치적 행보를 일삼는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권력에는 저항하고 검찰 편에 선 권력에는 관대했으며 제 가족과 측근은 수사도 하지 않고 감싸왔던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합니다.